은수야, 제발. 이 고택은 우리 가문의 전부야. 제발 철거만은 막아다오. 거대한 중장비 앞에서 시어머니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에 든 블랙카드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어머님,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전 오늘 이 집을 부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더러운 오만을 부수러 왔습니다. 돈으로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던 이들이 이제는 그 돈 앞에 엎드려 가문의 명주를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족쇄였던 카드가 시댁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순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는 분들은 그곳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백화점 최상층 VIP 라운지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오영실의 빨간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영실은 목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은수는 수수한 회색 원피스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영실이 손가락으로 유리 진열장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점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목걸이를 꺼내 벨벳 쿠션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실의 눈이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점원이 조심스럽게 가격표를 가리켰습니다. 3억 2천만 원입니다, 고객님. 좋아요. 이걸로 할게요. 영실이 손을 내밀어 은수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은수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실은 은수의 가방을 뒤적여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 한 장이 지갑에서 나왔죠. 이 카드로 계산하세요. 영실이 카드를 점원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어요. 영실은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목에 대어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런 게 우리 집안 격에 맞지. 며느리, 네가 입은 그 옷은 뭐니? 시장에서 산 거야?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안쪽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머님, 제 옷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실이 코웃음을 치며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창피해. 대형그룹 며느리가 그런 차림으로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영실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봤어요. 은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앞으로는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 그때 점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영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다시 해봐요. 점원이 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기계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났어요.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사용 정지된 카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 카드는 영실이 당황하며 은수를 쏘아봤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오 12시 정각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카드는 이제 사용할 수 없어요. 은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실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 카드 아니야? 제 카드가 맞아요. 하지만 오늘부로 제 카드 사용 권한이 바뀌었어요. 뭐? 영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영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확인하세요. 영실이 서류를 낚아채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영실의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5년이에요, 어머님. 5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어머님의 사치도 남편의 무관심도 이 집안의 멸시도 다 견뎠어요. 은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끝이에요. 어머님이 쓰시던 제 카드는 이제 영원히 정지됐어요. 영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가 감히. 저도 인간이에요.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은수가 서류를 영실의 손에서 빼앗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빠져나갔어요. 영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형그룹 저택의 거실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구도진이 넥타이를 풀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영실이 소파에 앉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내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도진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은수가 이혼하겠대. 이혼. 영실이 손바닥으로 소파 팔걸이를 쳤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혼이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야. 카드까지 정지시켰어. 내가 백화점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도진이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안방문을 거칠게 열었어요. 은수는 침대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도진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네가 미쳤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5년 동안 저는 어머님의 지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은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도진 앞에 섰습니다. 도진은 은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어른이야. 며느리가 어른을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모시는 거와 착취당하는 건 달라요. 은수가 도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착취? 네가 지금 우리 가족을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제 카드로 몇 억을 쓰든 저를 무시하든 당신은 외면했어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지쳤어요. 서명하세요. 은수가 펜을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진은 펜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집어들어 찢어버렸습니다. 이혼 따위는 없어. 네가 이 집을 나가고 싶으면 빈손으로 나가. 도진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은수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가방을 챙겨 저택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영실이 계단 위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나가요. 은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실이 비웃으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좋아. 나가. 하지만 네가 이 집에 들여놓은 돈은 한 푼도 못 가져가. 가져갈 생각 없어요. 은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신희준이 차에서 내려 은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영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은수가 돌아서서 영실을 바라봤습니다. 제 본명은 한은수예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JK그룹 유일한 상속녀예요. 영실이 벽에 기대며 휘청거렸어요. 그럴 리가. 5년 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야 상속권을 받을 수 있었죠. 그 기간이 어제로 끝났어요. 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영실에게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대형그룹의 부채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카드로 쓴 돈은 50억이 넘어요. 대형그룹 계좌는 이미 채권단에 동결됐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어머님 선택이에요. 은수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류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저녁, 은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은수는 가방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었어요. 카드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카드가 떨어졌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신희준이 백미러로 은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신희준은 조용히 차를 세웠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에서 내려 그 블랙카드를 주었어요. 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JK그룹 본사 회장실은 50층 높이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장 책상 앞에 섰어요. 신희준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대형그룹 인수 계획서입니다. 은수가 서류를 펼쳐 천천히 읽었어요. 손가락이 숫자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대형그룹 부채가 1,000억이 넘네요. 네, 오영실 여사의 개인 사치로 인한 부채가 600억이고 나머지는 부실 경영 때문입니다. 이준이 태블릿을 켜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채권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대형그룹 본사 건물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 경매에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덮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채권단 대표와 미팅 잡아주세요. 오늘 안으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준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오후 대형그룹 저택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영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도진이 옆에서 서류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동결 해제하려면 50억을 당장 입금하래.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50억을 어디서 구해요? 회사 자금도 다 묶여 있는데 내 아내한테 연락해봐. 은수한테. 어머니, 은수는 이미 나갔어요.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영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어머니가 은수 카드로 쓴 돈이 50억이 넘어요. 그동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실이 고개를 들어 도진을 노려봤어요. 그럼 넌 뭐 했는데? 아내가 나갈 때까지 뭐 했어? 저도. 도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사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형그룹 구도진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채권 회수 공문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남자가 서류를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72시간 내로 1,000억을 상환하지 않으면 본사 건물과 이 저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영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까지 빼앗겠다고? 법적 절차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도진이 펜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남자들이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실이 주저앉았어요. 끝이야. 다 끝났어. 도진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녁 무렵 JK그룹 본사 회의실에 은수와 채권단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채권단 대표는 50대 중반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한은수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수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대표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형그룹과 무슨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구도진 대표의 아내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펼쳐 책상 위에 놓았어요. 대형그룹 부채 1,000억을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대표가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000억을 전액이요? 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면요? 대형그룹 경영권을 저에게 넘기세요. 구도진 대표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요. 대표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가혹하다고요? 5년 동안 제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수의 목소리에 냉기가 실렸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채권단에서 논의해보고 내일 아침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도 따라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대형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은수가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보디가드들이 기자들을 막아섰죠. 한은수 회장님, 대형그룹 인수가 사실입니까? 구도진 대표와의 이혼은 확정됐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아무 대답 없이 본사 건물로 들어갔어요. 회장실에는 도진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은수야. 도진이 은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은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구도진 대표님, 퇴근 준비하세요. 은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경영권은 제게 넘어왔어요. 은수가 서류를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회사를 뺏겠다고? 당신 회사가 아니에요. 부채만 1,000억인 회사였어요. 제가 살린 거예요. 은수야.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짐 싸세요. 30분 드릴게요. 은수가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실은 저택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화려한 드레스들을 바라봤어요. 손으로 드레스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보석함을 꺼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억짜리 목걸이. 이게 뭐가 중요했을까? 영실이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이걸 어디다 걸고 다녀.
영실이 목걸이를 벗어 보석함에 던졌습니다. 보석함을 닫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영실이 계단을 내려가 도진을 봤습니다. 도진아, 그게 뭐니? 제 짐이에요. 도진이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실이 도진의 얼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도진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경영권도 다 빼앗겼고요. 뭐라고? 영실이 도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은수가 다 가져갔어요. 회사도 돈도 전부. 영실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어머니가 은수를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도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영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영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열이 거실에 울려 퍼졌죠.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대형그룹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은수는 JK그룹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희준이 차 한 잔을 은수에게 건넸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이준 씨. 은수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은수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구도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낡은 원룸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도진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도진이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물류 창고는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도진이 창고 정문을 들어서자 반장이 손짓했습니다. 구씨, 오늘은 저쪽 구역 정리해. 알겠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회장 아들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니요. 박스를 나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구씨, 좀 더 빨리 움직여. 오늘 물량 많아. 네, 죄송합니다. 도진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진은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동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너 뉴스 봤어? 대형그룹 완전히 망했대. 맞아. 며느리가 회사 다 뺏어갔다며? 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 회장 아들 어떻게 됐대? 창고에서 일한다던데. 어디 창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도진은 도시락 뚜껑을 덮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영실은 재래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손에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예전에 입던 명품 옷은 다 팔았습니다. 지금은 수수한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줌마,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이야. 너무 비싸네요. 2,500원에 주세요. 영실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싼 값이야. 그럼 2포기 살게요. 5,000원 주면 안 될까요? 에휴, 정그러시면 그렇게 해. 상인이 배추 2포기를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영실이 돈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영실은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예전엔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이젠 운동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진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도진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도진이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영실이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배추를 씻어 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도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영실이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네가 일하고 왔잖아. 쉬어.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도진이 영실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배추를 썰었습니다. 영실은 옆에 서서 도진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진아, 미안해. 왜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됐어.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칼을 내려놓고 영실을 봤어요. 어머니 혼자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은수를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영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진이 영실의 어깨를 안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은수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실이 도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JK그룹 회장실에서 은수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희준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대형그룹 구조 조정안입니다. 수고했어요. 은수가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넘겼습니다. 직원 명단이 길게 나열돼 있었어요. 부실 부서는 정리하고 유능한 인력은 재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준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구도진 씨 근황을 알고 계십니까? 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이준을 봤어요. 왜요? 물류 창고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은수가 짧게 대답하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을 리 없죠. 하지만 이게 제가 원한 거예요. 은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도진은 창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진아, 이거 봐. 영실이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JK그룹과 대형그룹 합병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은수의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수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영실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진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보기 싫어요. 도진아, 제가 바보였어요. 은수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실이 도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은수한테 사과해야 해. 어떻게요? 은수가 저희를 만나주겠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영실이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보석함을 꺼내 열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이걸 팔아서 은수한테 갚아야겠어. 어머니, 이게 뭐가 중요해. 은수 한 명만 못해. 영실이 목걸이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진이 영실을 안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영실이 도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실과 도진은 JK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영실이 긴장한 얼굴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한은수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십니까? 없는데 꼭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영실이 손을 모으며 애원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제발이에요. 저는 회장님의 시어머니입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 전화기를 들었어요. 잠시 후 신희준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회장님께서 지금은 힘드시답니다. 이준 씨, 제발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영실이 이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준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영실과 도진은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준이 다시 내려왔어요. 회장님께서 오늘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일정이 있으십니다. 영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진이 영실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오겠습니다. 도진이 영실을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로비를 나갔어요. 50층 회장실 창문 너머로 은수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수가 창문에서 몸을 돌렸어요. 괜찮아요. 일이나 계속합시다. 은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도진은 창고에서 야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작업복이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아, 제 길. 도진이 중얼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는 2시간 거리였어요.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도진이 안으로 들어가 물기를 털었습니다. 점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봤어요. 손님, 바닥 좀 조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이며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지폐 2장뿐이었어요. 김밥을 다시 선반에 놓고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도진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회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도요. 그땐 정말 몰랐어. 은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진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새벽 2시였어요. 문을 열자 영실이 거실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왜 이렇게 늦었어? 버스를 놓쳤어요. 도진이 젖은 옷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실이 수건을 가져와 도진의 머리를 닦아줬어요. 밥은 먹었니? 배 안 고파요. 거짓말. 내가 국수 끓여놨어. 영실이 도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식탁에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도진이 국수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실이 도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포기하면 안 돼. 영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실은 보석가게 앞에 섰습니다. 손에 보석함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실이 보석함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팔고 싶은데요. 주인이 보석함을 열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봤어요. 좋은 물건이네요. 얼마에 사셨어요? 3억이요. 3억이요? 지금 시세론 8억은 받으실 겁니다. 영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8억이요? 네, 다이아몬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영실은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은수를 무시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냥 주세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정말요? 그럼 7억에 드릴게요. 주인이 수표를 꺼내 금액을 적었습니다.
영실이 수표를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영실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JK그룹 본사에서 은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책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다음 분기엔 신규 사업에 투자를 늘리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은수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이준이 커피를 가져와 책상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준 씨, 전 행복한 건가요? 은수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이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원하던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이 은수 앞에 앉았어요. 복수는 원래 그런 겁니다. 끝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죠. 그럼 전 뭘 한 거죠? 회장님은 당신의 권리를 찾으신 겁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이준이 은수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진이 물류 창고에서 일한다는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힘들겠죠. 그렇겠죠. 전 나쁜 사람인가요? 은수가 이준을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생존하신 겁니다. 이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셔요. 토요일 오후 도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낡은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구인 광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야, 도진이 아니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대학 동창 민석이 서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민석아, 야, 소문 들었어. 너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민석이 도진 옆에 앉았습니다. 도진이 신문을 접었어요. 응, 맞아. 와, 대박. 너희 집 완전 망했구나. 민석이 낄낄 웃었습니다. 도진의 주먹이 떨렸어요. 내 꼴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너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민석아, 뭐, 때릴 거야? 때려봐.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 민석이 도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석이 일어서며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밑바닥에서 열심히 살아. 안녕. 민석이 가버렸습니다. 도진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져 신문을 적셨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도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실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7억 원을 은수명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 확인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진이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진아, 무슨 일 있었니? 영실이 도진 옆에 앉았습니다. 도진이 영실을 안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안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포기하면 안 돼. 모두가 저를 비웃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실이 도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알면 됐어. 이제 바꾸면 돼. 어떻게요? 은수한테 진심을 보여주는 거야. 계속 찾아가는 거야. 영실이 도진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내가 목걸이 팔았어. 7억 받았어. 어머니, 그 돈 은수한테 송금했어. 우리가 진심이란 걸 보여줘야 해. 도진이 영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사람으로. 영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수는 은행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7억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송금인은 오영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수가 이준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준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오영실 여사가 보낸 것 같습니다. 7억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파신 것 같습니다. 은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실이 그토록 아끼던 목걸이였어요. 회장님, 만나보시겠습니까?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약속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준이 나가고 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시어머님, 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은수는 휴대폰을 들고 영실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은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은수는 한적한 한식당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은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영실과 도진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영실은 수수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은수야. 영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수는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으세요. 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물을 따라줬어요. 영실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먼저 사과할게. 내가 정말 미안해.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도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나도 정말 잘못했어. 5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은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실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목걸이 판 돈이야. 7억 원 다 내 계좌로 보냈어. 받았어요. 은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실이 통장을 은수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증거야. 내가 이제 변했다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 영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가문의 수치라고. 은수야, 백화점에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실이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도진이 은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수가 손을 빼며 일어섰어요. 저 먼저 갈게요. 은수야, 제발. 영실이 은수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은수가 멈춰섰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는 영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생각해 볼게요. 은수가 방을 나갔습니다. 영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진이 영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JK그룹 회장실로 돌아온 은수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힘들어요. 은수가 손을 내리며 이준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당연합니다. 회장님도 사람이시니까요. 이준이 은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건 회장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준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건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요? 은수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형그룹 종가 고택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오영실 여사가 과거에 서명하신 거예요. 담보요? 은수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종가고택 부지가 건설회사에 넘어갈 위기였어요. 언제 만료되나요?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500억을 갚지 못하면 고택이 철거됩니다.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가고택은 대형가의 뿌리였어요. 도진이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었습니다. 건설회사 이름이 뭐예요? 태양건설입니다. 대표는 최성국이고요. 최성국? 은수가 그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과거 대형그룹과 거래하던 사람이었어요. 영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책상에 던졌어요. 당장 알려드려야 해요. 회장님이 직접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은수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대형그룹 저택에 은수의 차가 멈춰섰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도진이 문을 열었어요. 은수야? 도진이 깜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은수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계세요? 거실에 계셔. 도진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영실이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은수를 보자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은수야, 왜 왔니?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은수가 서류를 영실에게 건넸습니다. 영실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이게 뭐니? 종가고택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대출 서류인 줄 알았어. 영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빼앗아 읽었어요. 고택을 철거한다고? 일주일 후면 만료돼요. 그 전에 500억을 갚아야 해요. 은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영실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도진이 영실을 안았습니다. 영실이 도진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고택은 우리 가문의 뿌리인데 내가 그걸 팔아넘긴 거야.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요. 도진이 영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어 은수를 봤어요. 뭐라고? 고택을 지킬게요. 제가 돈을 내서. 은수야. 영실이 은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니? 고택은 도진 씨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그리고 은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행복했던 적이 있어요. 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진이 은수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은수야. 고마워하지 마세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 건설 회사에 가볼게요. 협상해 볼게요. 은수야, 정말 고마워. 영실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잠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차 안에서 종가 고택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한옥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마당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준 씨, 저 나무 기억나요? 네, 회장님. 결혼식 때 그 나무 아래서 사진 찍으셨죠? 이준이 백미러로 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회장님, 이제 제 마음이 뭘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은수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은수는 달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택을 지켜야 해요. 꼭요.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양건설 회의실에 은수가 들어섰습니다. 최성국이 책상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한은수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성국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은수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대형가 종가 고택건입니다. 아, 그거요? 일주일 후면 저희 거예요. 협상하러 왔습니다. 500억을 드릴 테니 계약을 파기해 주세요. 은수가 수표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성국이 수표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님, 저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죠? 그 땅이요. 그 땅에 쇼핑몰을 지으면 1,000억은 벌 수 있거든요. 성국이 태블릿을 켜서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고택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저 낡은 한옥 따위는 부수면 그만입니다. 그곳은 문화재급 건물이에요. 문화재는 무슨,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어요. 성국이 팔짱을 끼며 뒤로 기댔습니다. 은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700억 드리겠습니다. 1,000억 주셔도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거든요. 성국이 빙긋 웃었습니다. 은수가 일어서며 서류를 챙겼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일주일 후에 봅시다. 은수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 씨, 태양건설 지분 조사해 주세요. 매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철거 당일 아침 종가 고택 앞에 중장비가 도착했어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줄지어 섰습니다. 노란 헬멧을 쓴 인부들이 주변을 둘러쌌어요. 도진이 고택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중장비를 막았어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구씨, 비키세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현장 소장이 도진을 밀쳤습니다. 도진이 휘청거렸지만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이 집은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곳이에요. 부술 수 없어요.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요. 비키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진이 두 팔을 더 크게 벌렸어요. 저를 먼저 치고 들어가세요. 포크레인 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포크레인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아, 영실이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도진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비켜, 다칠라. 싫어요. 이 집을 지켜야 해요. 도진이 영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포크레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영실이 도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니,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내가 팔아넘긴 거니까.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크레인이 멈춰 섰어요. 기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비키세요. 정말 다칩니다. 도진이 영실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포크레인 삽이 움직였어요. 돌덩이가 튀어나와 도진의 어깨를 쳤습니다. 으악! 도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도진아! 영실이 도진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구급차 불러요. 소장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은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중단하세요. 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은수를 쳐다봤어요. 이준이 서류를 들고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양건설 최대 주주 한은수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즉시 철거를 중단하세요. 뭐라고요? 소장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장이 휴대폰으로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합니다. 모두 철수해요. 인부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도진에게 달려갔어요. 도진 씨, 괜찮아요? 은수야. 도진이 피 묻은 손으로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참아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실이 은수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수야, 고맙다. 고맙다. 영실이 은수의 손을 잡고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은수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세 사람이 고택 앞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도진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붕대를 감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뼈는 괜찮습니다. 2주만 안정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수와 영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도진 씨,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도진이 은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집은 내가 태어난 곳이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알아요. 너랑 결혼식 올린 곳이기도 해. 그날 은행나무 아래서 사진 찍었잖아.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기억해요. 미안해, 은수야. 5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진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영실이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영실이 병실을 나갔어요. 도진과 은수만 남았습니다. 은수야, 고택을 살려줘서 고마워. 1,000억 들어갔어요. 1,000억이나? 도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양건설 지분 사는데 600억, 최성국 매수하는데 400억. 미안해. 내가 갚을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은수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택을 문화센터로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도진 씨가 관리해줘요. 건강 회복하면요. 은수가 도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평생 지킬게. 한 달 후 종가 고택 앞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대형 전통문화센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고택은 깨끗하게 단장됐습니다. 마당의 은행나무는 푸른 잎을 뽐내고 있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은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한 가문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의 것이 될 거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은수가 영실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이 센터의 명예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실 관장님입니다. 영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곳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영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용서하고 이곳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영실이 은수를 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수도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도진이 무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도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서 은수와 영실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진이 정원을 거닐며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영실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영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수가 영실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고택 지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대형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은수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이중과 회계팀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겁니까? 은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회계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지난 3년간 6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한 짓이죠? 김 전무와 박 이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이 태블릿을 켜서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두 사람 당장 불러들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김 전무와 박 이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김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가 서류를 두 사람 앞으로 밀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김 전무가 서류를 보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성국과 결탁해서 회사 돈을 빼돌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전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이사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한 번은 없어요. 나가세요. 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와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 씨, 대형그룹 전체를 점검하세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도진은 대형그룹 본사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어깨 붕대는 풀렸지만 아직 움직임이 불편했어요. 구도진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인사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 개인 연금과 퇴직금을 찾으려고요. 아, 네. 잠시만요. 팀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이네요. 어디 쓰실 건가요? 직원들 밀린 임금 주려고요. 도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이 놀라 도진을 봤어요. 직원들 임금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갚아야죠. 구씨,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당연한 일한 거예요.
도진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팀장이 수표를 끊어 도진에게 건넸어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영실은 고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어 보석함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영실이 중얼거리며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은수와 도진 결혼식 때 은수에게 선물했던 반지였습니다. 영실은 반지를 꺼내 물로 씻었어요. 수건으로 닦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실이 반지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도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우세요? 도진아. 영실이 반지를 도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은수한테 다시 줘야겠어. 어머니, 내가 은수한테 너무 못했어. 이걸 주면서 다시 사과할 거야. 영실이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진이 영실의 어깨를 안았어요. 어머니, 은수도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분명히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오후 은수의 부모님이 고택을 찾아왔습니다. 은수가 대문 앞에서 두 분을 맞이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은수야. 은수 아버지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은수 어머니도 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은수가 두 분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마당에는 영실과 도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실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영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수 어머니가 영실의 손을 잡았어요. 고개 드세요. 죄송합니다. 은수를 그렇게 대해서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 아버지가 영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영실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은수 어머니가 영실을 안아줬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요. 네 사람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실이 직접 차를 따라드렸어요. 이 차는 고택에서 나는 차이프로 만든 거예요. 향이 좋네요. 은수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수야, 너 행복해 보인다. 은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행복해요. 도진이 정원에서 꽃을 꺾어와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은수를 잘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도진 씨도 많이 변했네요. 은수 아버지가 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은수를 평생 지킬 겁니다. 믿겠네요. 은수 아버지가 도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후 마을 주민들이 고택에 모였습니다. 마당에 긴 상을 차렸어요. 음식이 가득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택이 문화재로 등재된 날입니다. 이준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수가 소박한 개량 한복을 입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고택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언제든 오셔서 쉬어가세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은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아니에요. 다 함께 지켜낸 거예요. 은수가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영실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관장님,
음식 맛있어요. 한 주민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영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드세요. 많이 만들었어요. 도지는 정자에서 아이들에게 고택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300년 됐단다. 와, 정말요? 아이들이 은행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도진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들도 이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렴. 해가 지고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은수와 도진이 정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은수야, 왜? 내가 너의 남편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도진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도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영실은 노트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행복을 배웠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행복을. 영실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고맙다, 은수야. 나를 구원해줘서. 영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를 덮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고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JK그룹 대강당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대 중앙에 은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 한은수는 오늘 JK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은수가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실과 도진이 앞줄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한 임원이 꽃다발을 은수에게 건넸습니다. 은수가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수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영실이 달려와 은수를 안았어요. 은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고마워요. 은수가 영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진이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야, 우리 와이프 멋있다. 도진 씨, 부끄러워요. 은수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한 달 후, 한 대학교 강당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단에 영실이 서 있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실입니다. 영실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치와 허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영실을 바라봤어요. 3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더 갖고 싶고 더 과시하고 싶었죠.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카드를 정지시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지가 곧 구원이었다는 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돈도 명예도 집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죠. 뭐였어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요. 사랑이요.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실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영실은 장학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액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로 1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군요. 재단 직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실이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더 가치 있어요. 관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영실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주말 저녁
대형 전통문화센터 정원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은수의 부모님과 아들도 함께였어요. 긴 탁자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은수의 아들이 떡을 먹으며 소리쳤습니다. 영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어라. 우리 엄마는 마법사예요. 카드로 세상을 치유했대요. 아이가 은수를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은수가 웃으며 아이를 안았어요. 마법사는 무슨, 엄마도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엄마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회장님이래요. 도진이 아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맞아.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하시거든. 아빠는요? 아빠는 엄마를 돕는 사람이지. 도진이 아이의 코를 톡 건드렸습니다. 아이가 낄낄 웃었어요. 은수 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모두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JK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희준이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거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은수가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2년 전 빗속에 버렸던 그 블랙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이준 씨, 이거 그날 제가 주었습니다. 언젠가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가 카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카드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네, 회장님. 이준 씨, 가위 있어요? 네. 이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수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어요. 블랙카드를 들고 천천히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있어요. 은수가 카드를 하트 모양으로 잘라냈습니다. 까만 하트가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어요. 정지가 곧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은수가 하트를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봤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름답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은수는 고택을 찾아갔습니다. 도진이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 쉬어요. 은수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도진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 정원 정말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이미 충분히 예뻐요. 은수가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은수 옆에 앉았어요. 은수야, 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할래.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소박한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새로 샀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도진이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약지에 끼워줬어요. 고마워요. 은수가 반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진이 은수를 안았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은행나무 아래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실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다들 모여 저녁 먹자. 가족들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실이 직접 만든 잔치국수를 나눠줬어요. 할머니, 이거 제일 맛있어요. 아이가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영실이 아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천천히 먹어. 은수가 국수를 한 입 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늘었어요. 매일 만드니까 늘지. 영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수 아버지가 국수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이 국수처럼 우리 가족도 길게 행복하게 살자. 네.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웃음꽃이 마루에 피어났어요.
밥을 먹고 나서 은수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까만 하트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도진이 하트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그 블랙카드예요. 정말? 도진이 놀라 은수를 봤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 씨가 주어서 보관하고 있었대요. 오늘 받았어요. 영실이 하트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이 카드로 내가 얼마나. 이제 됐어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은수가 영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실이 은수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 은수야.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변해주셔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도진이 아이와 함께 두 사람을 안았어요. 네 사람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고택 마당에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은수가 혼자 정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준이 나타나 옆에 섰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돌려 이준을 봤어요. 이준 씨, 고마워요. 지금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은수가 일어서서 이준과 악수했습니다. 이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진정한 상속녀가 되셨습니다. 이제 저도 행복해요. 은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봐요. 제가 해냈어요. 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고택 입구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까만 하트가 들어 있었어요.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지가 곧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실이 옆에서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다. 이게 우리 가족의 교훈이에요. 은수가 영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햇살이 고택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도진이 아이를 쫓아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가족들이 대청마루에 모여 앉았습니다. 은수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킨 건 건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야. 엄마,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은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실이 차를 따라 모두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네.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차 향기가 마루에 가득 퍼졌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고택은 고요했지만 따뜻했어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고행과 투쟁이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고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5년의 고행은 결국 뼈아픈 복수가 아닌 가문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치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블랙카드가 하트 모양의 장식으로 변했듯 날선 미움도 이제는 따스한 용서가 되어 고택의 툇마루를 비춥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지켜낸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